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종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위법하다 판결했죠. 네, 맞습니다.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존스도 한 0.47% 올랐고 S&P 500 지수도 0.96, 나스닥 기술주죠 0.9%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근데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제 변동성이 좀 남아 있는 게, 이게 수익률 곡선이 좀 크게 올라갔는데요. 이제 가파르게 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 장기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근데 장기 금리가 오른 이유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그럼 미국의 재정에 대해서 위기가 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가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이제 올랐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런 재정 적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지금 안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또 시장에서는 또 반응할 것 같고, 단기로 본다 그러면 일단 소비재 중심으로 이제는 관세가 없어졌으니 물론 다른 관세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소비재 중심으로 좀 올랐던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시장에서 모니터링이 되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한국하고 미국의 무역 협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제 수순으로 갔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이제 계약을 했던,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투자 부분에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함이 없다. 네,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대로 이제 진행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보 문제랑 엮여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대로 그냥 물러서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 B를 바로 발표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받으면 바로 이제는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역시나 뭐 예상대로 무역법 122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4일부터 10% 이제 관세가 책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재밌는 사실이, 우리는 이제 15% 관세 받고 있거든요. 원래는 전 세계가 다 기본적으로 10% 관세였는데, 뭐 이제 무역 적자가 큰, 한마디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거의 한 15%에 다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5%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또 손해입니다. 그래서 또 들고 나오는 것이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요거는 이제는 품목관세죠. 그다음에 통상법, 그러니까 무역법 301조인데 이 무역법 301조까지 지금 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나온 건 무역법 122조에서 10% 관세하고, 나머지 5%의 관세는 301조로 해서 이제 책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쿠팡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이슈가 됐거든요. 우리한테 소개가 됐었어요. 이제 쿠팡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제는 무역법 301조, 한마디로 미국에게 피해를 주면 보복 관세할 수 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과 맞물려서 요게 미국 정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지금 또 미국에서 들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예민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어떻게 이제 들고 나오느냐.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10%의 관세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시장에서 아마 월요일 날 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세는 아직 책정되지도 않았고, 이건 어차피 품목 관세 쪽이다 보니까 뭐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미국에 있는 재정 지출에 대한 재정 불안감이 확대가 되면 펀더멘탈 쪽으로 조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띄고 있는데 미국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모펀드 한 곳이 한 개의 펀드에 대해서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이제 눈에는 아직은 안 띄고 있는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지금 상황에는 월요일 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관세 낸 거 있잖아요. 네. 그 취소가 됐으면 그거 돌려달라고 소송합니까? 맞습니다. 소송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도 합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 오늘 아마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부 측에서 소송은 아니고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은 이미 소송을 지금 시작한 곳도 있고요. 아마 다른 기업들도 소송에 이제는 할지 말지는 판단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동안 냈던
어떤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건 소송을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정말 지지부진한 이 소송전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도 더더욱 이제 불거질 수 있고요. 일단은 예. 상호 관세는 없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소식으로 가서 밀가루 가격을 6년 동안 담합했다는 혐의로 국내 재분사들이 공정위원회 심판대에 섰는데 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저도 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밀가루나 설탕이나 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가지고 담합을 했을까라고 저는 설마 했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라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실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 B2B 그러니까 도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쪽에다가 물량 배분을 반복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합을 한 거예요. 이게 딱 드러났고 이게 충격적인 게 이 7사 기업이요. 전체의 그 밀가루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물량을 잠가버리면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고 그걸 알면서 담합을 했다라는 거. 시장 가격을 완전히 흔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순진했는지 설마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담합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진짜 담합이 됐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 밀가루 담합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 그래프를 만약에 나중에 보실 분들은 뭐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담합이 일어난 이후에 이 밀가루 가격과 설탕 가격이 뭐 소비자 물가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실제 담합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줬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특히 밀가루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거죠. 그 금액이 무려 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사실상 이제 담합을 해왔다는 거고 이게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지금의 이제 시장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업체한테 매겨질 과징금이 1조 원 얘기까지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게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조 원 정도 되니까요. 매출액이요. 담합한 그 금액이.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는 이제는 이게 그 실제 벌금으로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장의 예상은 나오는데 근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감경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연 어느 정도 감경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상 숫자상으로 본다 그러면 1조 원까지도 과징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징금뿐 아니라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가격 재결정은요. 이제 가격을 다시 한번 책정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아예 이제는 다시 책정을 하는 거죠. 예. 보통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은요. 가격 한 번 오른 거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과거에 2006년에도 한 번 담합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그때 실제 5% 정도 가격이 한순간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와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소비자 입장에선 피부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만 움직인 게 아니라 검찰도 이미 기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계에서는 뭐 경제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검찰이냐 공정이냐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 담합에 대한 과정은요.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그럼 고발을 하고 검찰 손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정위가 이제 속도를 못 내다 보니까 검찰이 먼저 조금 나서서 이제 수사했고 오히려 공정위 쪽으로 제발 좀 고발 좀 해달라 요청을 해서 사실상 또 고발이 늦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지금 검찰이 먼저 이제 수사에 나선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충 안 넘어간다. 워낙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대충은 넘어가지 않을 거고 7개의 재분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졌고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런 과징금에서 막대한 과징금이 아마 내려질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19일 날 대통령이 담합은 암적 존재다. 반복되면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19일이었는데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때 밀가루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품목이냐면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밀접한 것들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일단 민생 침해하고 있는 이런 담합행위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경고의 목소리를 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권 박탈. 그러니까 경제적 이권 박탈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상 이게 처벌보다는요. 이런 경제적 박탈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업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끔 하겠다는 것. 그래야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